만들기를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어떤 재료가 어떤 느낌으로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면 내담자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선택하기에 좀 고민하는 그 시간을 좀 줄여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만족도를 좀 더 올려주실 수 있고 어떤 작업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가끔 그 남은 석고 붕대를 어,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감아서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도 똑같이 한 3-4번 정도 하면 이렇게 똥똥하게 손가락 인형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 4-5개를 다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걔네는 뭘 하냐면 이렇게 똑같이 굳힌 다음에 다 손가락에 하나씩 끼워서 지금처럼 어떤 재료를 어떻게 칠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걸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게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만든 자기의 얼굴을 이제 직접 다시 그 꾸미는 작업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 재료 사용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끔은 나 망칠까봐 그냥 색깔 안 칠하고 하얀색으로 줄래요 이런 내담자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또 그 내담자의 상담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그게 이제 너무 조심스러워서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들도 있으니, 그럴 때는 이렇게 다른 이 속고붕대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게 매일 접하는 재료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중간 경험을 조금 제공해 주시는 것도, 물론 그 세션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고민해 보셔야겠지만, 그래도 재료 활용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그렇게 중간 과정으로 손가락 인형을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사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좀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조금 지금 막 이렇게 제 설명 들으면서 좀 꾸며보신 분들도 계세요? 난 좀 꾸며봤다 하는 분들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우리 다른 분들도 좀 보실 수 있게. 그건 안 꾸몄어요 하셔도 다만 우리 안혜선아버님 다시 한 번만 들어봐 주시면, 아이쿠 너무 예쁘게 저렇게 또 꾸며주셨네요. 아유, 그 짧은 시간에 귀여운 가면을 만들어 주셨네요. 그래서 안 꾸몄어도 한번 만든 거 한번 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또 재밌지 않을까. 맞아요. 테두리도 예쁘게 또 잘라주셨고, 그죠? 테두리만 예쁘게 잘라도 또 모양이 되게 달라지죠. 아이쿠, 다들 예쁘게 또 정리를 해주시고. 야, 생각보다 다 예쁘게 다 이렇게 정리를 이 성격이라니까요. 대충 그냥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네요, 역시.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꾸미시고 하면서, 이게 내가 한번 앞에서 또 우리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직접 해보는 거는 정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재료도 그렇지만 기법적인 측면에서도 재료도 꼭 내가 한번 사용해 보고, 그래야 이게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한테 익숙해야 누구에겐가 설명을 해주고 제시를 해주기가 더 편안하게 제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재료도 그렇지만 기법도 내가 해봐야 이게 어떤 느낌일지, 내 남자가 어떤 느낌일지 해보시니까 알잖아요. 얼굴에 붙였을 때 어떤 느낌이었다, 이걸 뛸 때 어떤 느낌이었다, 이걸 띄고 달아봤을 때의 느낌. 물론 다 같진 않죠. 너무나 다양한 감정들이 생기겠지만, 내가 그걸 느껴봤기 때문에 또 다른 감정이나 다른 시선이 될 수 있다는 걸 조금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좀 체험해 보시는 거 완전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라, 오늘 또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해보는 게 늘면 생각보다 재료나 기법에 대해서 겁나거나 움찔해지지 않거든요. 아까 처음에 우리 화면에서 뵀을 때 그 비장함들이 지금 다 없어지셨잖아요. 직접 해보고 나니까. 그죠? 그래서 되게 웃으시기도 하고 재밌게 또 이렇게 막 만들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편안해지는 부분들이 생기시잖아요. 그러니까 해봐야 이게 확실히 내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참여하셨기 때문에 아마
되게 많이 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업하시고 지금 하시면서 또 이렇게 시간이 어쨌든 또 남아 있으니까 이제쯤은 또 조금 거의 아마 다 굳어지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많이 말랐고. 그래서 슬쩍 만져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축축하고 나는 완전히 말랐을 때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얘기하면서 좀 작업을 해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작업하시면서 오늘 요거 석고붕대 하면서 궁금하거나 아니면 뭐 질문 있으시면 그 요거랑 연결해서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이거랑 상관없이 석고붕대랑 상관없이 나는 좀 궁금한 게 있다. 뭐 예를 들면 그 세션에서 뭔가 지금 뭔가 그 상담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혹은 배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미술 재료적인 부분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미술 치료적인 어떤 면들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 질문 이런 거 있으시면 제가 모르는 건 답변 못 해드리고 아는 사항에서는 최대한 좀 설명해 드리고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질문이 다른 분들도 궁금한데 못 물어보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으세요. 나 이거 너무 엉뚱해서 얘기해도 되나?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교수님, 네, 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그 칠할 때 젯소를 얼굴에 바르고 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걸 젯소를 바르면 물감이나 이렇게 먹히는 게 좋으니까 그쵸. 그래서 되게 좋은 또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젯소를 위에 바르시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문질러도 표면이 아주 고와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나는 너무 고운 표면으로 이 마무리를 하고 싶다. 혹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속고붕대의 그 거친 표면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젯소를 안 바르기도 하는데 나는 너무 곱게 표면을 만들어서 그 위에 꾸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젯소를 한번 칠해 주시면 굉장히 고와지기도 하고요. 나는 그거보다 더 곱고 뭔가 쨍쨍한 걸 원한다 하시면 그 화이트 아크릴 물감을 한번 칠하시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그 위에다 뭔가 작업을 하시면 또 그것도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고려하셔야 되는 게 젯소나 물감칠을 한 위에 올라가는 느낌이 석고 위에 올라가는 느낌이랑 다르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냥 석고에서 뭔가 그 사인펜이나 우리 오일 파스텔 이런 걸 올렸을 때의 느낌이랑 그렇게 표면을 좀 다르게 칠한 이후에 올릴 때의 느낌이 또 다른 거 그거는 이제 하시면서 한번 느껴보시거나 고려해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네. 제가 이걸 해보니까 그 약간 여기다가 물감이나 뭔가를 그러니까 처음 바를 때는 이제 물로만 하고 물감이나 좀 섞어서 이제 올리면은 느낌이 또 확 다를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적시는 물이 적시는 물에 색깔을 넣고 있는 거죠. 색깔을 넣으면은 그러니까 처음 이제 그러니까 3번 정도 하잖아요. 네네. 초반에는 이제 흰 거만 하고 위에 이제 색깔을 조금씩 변형을 주면은 또 느낌이 또 다를 것 같아서 그거 저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한번 해보시면 네. 제가 예전에 그렇게 비슷하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실패를 한 적은 있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그렇게 굳으면서 색이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너무 얇게 아마 조금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확 과감하게 시도를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얼굴 말고 손에 할 때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수채화 물감을 썼더니 뭔가 이 재질이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색은 생각보다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한번 해보시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번지는 느낌도 날 것 같고 좀 맞아요. 제가 했을 때는 저는 그 색이 너무 덜 나와서 그 뭐죠?
되게 한지인데 색깔 거의 안 들어간 한지 느낌의 그 정도 색깔 정도만 나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붕대 녹이는 물에 수채화 물감을 타서 한번 해봤던 거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해보셔도 재밌지 않을까. 저도 궁금하네요. 어떤 색이 나오실지.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이게 그 마감재를 바니쉬를 제가 사실은 예전에 그 기존에 있는 마스크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한번 했었는데 오, 네네. 바니쉬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그 뭐지 다른 데 테스트를 해보고 했는데 그게 뭐가 안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바니쉬를 만약에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무광택이고 맞아요. 만약에 이거를 예를 들어 채색을 했다, 아크릴 채색을 했다, 뭐 채색을 했다면 어떻게 보면 보존하거나 얘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바니쉬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더 이제.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바니쉬가 제가 생각했던 그 바니쉬 느낌이 아니라서 혹시 뭘로 쓰셨어요? 어떤 바니쉬? 그때 그게 제가 바르는 거 쓰셨죠, 선생님? 네, 그 노루표에서 나오는 거 썼는데 붓으로 칠하는 거. 붓으로 칠하는 거죠. 그때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막 어떻게 되셨어요? 물감이 번졌어요? 아니면 떡이 졌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이게 약간 그 불투명하게 흰색이 이렇게 깔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걸 학원에서 테스트를 그 제품을 써보고 했는데 이게 제가 단체 수업이었는데 그 아크릴로 했던 작업 위에 뿌옇게 그러니까 색깔이 이제 뭐지 그때는 그 비즈 작업 다 끝낸 상태인데 그 불투명한 게 투명해져야 되는데 불투명하게 이게 뭐지 막 있어가지고 그때 충격이 어떤 느낌이셨을지 제가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게 네. 바니쉬를 아마 그 그룹 작업이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경우에 많이 발랐을 거예요. 양을. 그러면 걔가 불투명한 상태로 굳어져요. 혹은 불투명해지니까 급하게 막 펼치면 한쪽으로 막 떡이 져요. 그런 이제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 속고가면 하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보존하고 싶다 하실 땐 스프레이형 바니쉬를 쓰셔야 돼요. 스프레이형이요. 네, 스프레이형 걔도 광택 무광택이 있거든요. 근데 걔는 그 광택 우리가 지금 선생님 쓰신 것처럼 페인트 붓으로 바르는 것만큼 그 정도의 효과가 나오진 않아요. 그렇게 막 광택이 일거나 막 이렇게 탁 반짝반짝 정착이 되거나 이런 느낌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보존의 효과가 있고 그 선생님이 겪었던 그런 망하는 망할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스프레이용 바니쉬의 또 굉장히 큰 단점은 뭐 물론 붓으로 칠하는 바니쉬도 좀 그렇지만 이 냄새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다가 쭉 깔아놓고 한 번씩 쭉 칠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근데 스프레이용 바니쉬도 한 곳에 집중해서 많이 뿌리면 아까 선생님 겪으신 불투명한 그 화면을 겪게 돼요. 그래서 되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넓게 분사하는 식으로. 그런데 약간 좀 이게 정착이 될까 좀 불안해 라고 하시면 한 번에 많이 뿌리게 하지 마시고 쭉 뿌리고 한 10분 정도 말린 다음에 다시 한번 쭉 뿌리고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뿌리는 식으로 우리 픽사티브 뿌리듯이 그렇게 사용하시면 얼룩지거나 뭉치지 않고 정착되는 부분들은 확실히 정착이 되고 예, 그런 효과를 조금 가져오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굉장히 알차게 질문을 해주셔서 아마 들으시면서도 아마 다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 못했던 부분들이라 특히 두 번째 색깔 넣는 거는 진짜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재밌을 까 왜냐면 제가 이거를 손은 해봤었거든요. 음. 손은 해봤었는데 그 하면서 별로 재미는 없었거든요. 손할 때는. 손할 땐 재미가 없고 좀 재미없으셨어요? 왜냐면 본을 떴는데도 그닥 내 손이란 느낌에 대한 그런 그 정체감 같은 게 일치하는 느낌이 없었는데 그러실 수 있어요.
얘가 나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게 있으니까 작업을 자체를 하는데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안 그래도 지금 아마 이 저기가 안 되셔서 마이크가 안 되셔가지고 아마 채팅으로 올려주신 것 같은데 이현정하고님이 뭐라고 올리셨냐면 가면의 완성도를 논하기보다는 이 가면 작업을 왜 하는지 과정 중에 어떠한 설명이 필요한지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손 할 때는 재미가 저 별로 없었는데 얼굴을 하면서 이게 딱 나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도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거를 보면서 뭔가 작업을 할 때도 그게 확실히 이제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이게 내 얼굴에다가 뭔가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이 그런 부분에 포커싱이 돼 있을 때 이 작업을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이미지에 대한 내 주제가 그러니까 우리 치료적인 주제. 항상 항상 제가 슈퍼비전을 하거나 뭔가 수업을 하거나 어쨌든 항상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저도 항상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법에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션에 내가 이 기법을 왜 하고 있는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뭔가 이 시간을 때우기 위한 어떤 그런 기법을 위한 세션이 되면 안 되는데 이게 가끔 하다 보면 뭘 하지 막 재료와 기법에 막 내가 쫓겨가지고 그렇게 되시는 경우가 사실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근데 왜 하는지에 대한 그게 아마 이 목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션의 목적이 뭐고 그 목적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를 생각하시면 그러면 헷갈리지 않게 그 기법이나 재료들을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면 만들기를 할 때 제일 되게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주제 중에 제일 큰 주제가 셀프 이미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나라는 게 확 오기 때문에 나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내 이미지에 대한 어떤 제시가 필요하다거나 이 치료 과정 중에 그런 셀프 이미지에 대한 제안이나 제시 그걸 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과정들이 있을 때 이 가면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기도 해요. 기억에 남는 사례를 청소년이었고요. 그 중학생 여자 청소년이었는데 위축이 너무 심한 청소년 여자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약간 왕따도 좀 경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사귀거나 할 때도 일단 기본적으로 위축이 되니까 약간 움츠려들고 그러면 요즘 친구들은 또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죠? 성격들이 또 급해가지고 왜 저래 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경험들이 자꾸 잦아지다 보니까 이게 위축감을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자꾸 더 소극적으로 변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뭔가 기능적인 면에서도 자꾸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지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학교에서도 왜 이러지 무슨 일이지 라고 해서 이제 상담을 시작하게 된 친구였는데 너무 위축이 강하고 거의 한묵증식으로 그러니까 선택적 한묵증의 증상이 나올 정도의 위축감이 심한 친구였는데 계속 이제 셀프 이미지 작업들을 계속 했어요.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작업 그런 쪽으로 계속 그래서 이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작업들 하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걸 하던 이제 중간에 좀 많이 그래도 회복이 되는 그 과정에서 요 가면 만들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요 작업을 하면서 가면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얼굴을 이렇게 열심히 바라봐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얼굴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 그랬더니 정말 자기 얼굴처럼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거울을 보면서 옆에다 계속 같이 그런데 너무너무 똑같은 모양을 하고 싶다. 너무 닮게 만들고 싶다고 해서 정말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막
뭐죠? 복사한 사진도 같이 막 옆에다 놓고 하기도 하고, 제가 어느 부분은 스케치하거나 이런 것들 좀 도와주기도 하고 형태를 좀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자리를 잡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좀 꽤 여러 회기 거치면서 올렸다가 다시 그 위에 다시 이렇게 아크릴 물감으로 했는데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덮어서 흰색 물감 다시 덮어서 다시 만들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하다가 이제 본인이 좀 마음에 든다라고 할 정도의 완성도까지 작업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확실히 자기 이미지를 바라보고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조금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 작업 하나로 뭔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나 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시작, 과도기를 이렇게 딱 열어주는 그런 그 기법들이나 포인트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기법의 힘이라기보다 그 목적 안에서 이 치료 회기의 목적 안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세션 하실 때 어떤 기법을 쓰지, 어떤 재료를 사용하지 라는 고민 전에 이 세션의 목적이 뭐고 오늘의 목적은 또 뭘까, 우리 큰 이 치료 회기에서의 내가 이 내담자를 만나는 제일 큰 목적과 이 내담자를 만나는 지금의 과정에서 오늘의 목적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접근할지를 고민을 하시면 이 기법이나 재료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목졸림 같은 경험을 조금 해소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슈퍼비전 하다 보면 한 1년 정도 하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1년에서 2년 사이에서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근데 다음엔 뭘 해야 할까요? 요런 이 상황을 가진 내담자하고는 어떤 기법을 써야 할까요? 무슨 재료를 써야 할까요? 이 재료를